2020년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감염병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의 일상은 이제 아주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마저 듣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북민예총에서는 제17회 문화정책 전국 대토론회 또한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중계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토론회는 전북예술계 범주 안에서 공연 예술인들을 모시고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존버하고 계시는지 그분들을 모시고 얘기도 듣고 공연과 연주도 함께 들어보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 먼저 여는 수다로 세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여기 구혜경 선생님부터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구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주문화재단의 생활문화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변재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창선이고요. 전주 시립예술단에서 대금 연주하고 있고요. 민예총 이사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머지 그 출연 단체 두 팀은 이따 공연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구혜경 팀장님, 전라북도 예술인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관련된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는 사실 이제 막 공연들 내지는 예술 활동들이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에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위기가 닥쳐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단에서도 근무하고 있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재단에 일할 때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현장이 얼마나 더 위기를 갖고 있고 얼마나 더 힘든지 사실 덜 못 느낄 수도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예술가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은 좀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예술계에서는 사실 1, 2월 달이 보릿고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3월이면은 이제 막 싹이 트듯이 예술 활동들이 막 이루어지고 하려는 그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3월부터 예술 활동들은 전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중단돼 버리는 상태가 벌어지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술가분들의 많은 얘기들을 들었을 때 생계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래서 이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 먹고 사는 것조차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사실 예술활동 자체 예술활동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연 예술과 관련해서 네, 편집을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1, 2월 달에는 사실 보릿고개처럼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3월부터는 사실 전면적으로 공연예술 활동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전무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8월 달 정도부터는 다시 서서히 활동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복이 사실 이전처럼 정말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앞으로의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도 뭔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도 긴급하게 일정 부분 좀 회복을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고민들도 하고 지금 생각들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술가들이 안전하게 좀 활동할 수 있는 예술 안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에 일단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작 기반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연구하고 고민하는 거에 방향성을 지금 약간
선회해서 또는 이제 약간 현재에 맞게 고민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전주시 상황은 또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변재순 팀장님께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옆에 먼저 말씀하신 구혜경 팀장님은 현황과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겪었던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저는 올 3월에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이 되면서 모든 게 올스톱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쪽이 문화행정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정해진 일정들이 추진이 안 되고 올스톱이 되면 더 바빠져요. 다시 일정을 조정해야 되니까. 그런 와중에 예술인 기본소득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주시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입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예술인 파이만 가져온 거예요. 전주문화재단이. 왜냐? 전주문화재단이 예술인들과의 관계망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접수를 받게 되었던 거죠. 저희 생활문화팀 전주 시민놀이터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받았죠. 4월 한 달간은 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은 전주에서 가장 원로 미술인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좀 있으면 100세를 바라보시는 어르신이 직접 소리를 들고 찾아오셔서 접수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런 기억도 나고 또 어떤 친구는 젊은 소리꾼인데 알고 봤더니 모 명창님 따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기준이 건강보험인데 건강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내요. 수혜 대상자가 아닌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결망, 홍보망을 통해 가지고 빨리 지원 신청하세요. 최대한 수혜를 드리려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받지 말아야 될 사람도 엄청나게 소리를 많이 접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간 접수를 받아가지고 한 150명을 받았는데 비율이 한 50명 정도는 현장 접수, 한 나머지 100여 명 정도는 이메일로 받고 전화 상담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사람은 받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한 달간을 좀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예술인 재난 지원 접수를 받는데 번호가 제 직통 번호예요. 그래서 제 직통 번호라서 이제 사무실 직통 번호인 거죠.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은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 전화를 딸 수 없어서 제 전화번호를 사용해 가지고 했는데 이 지원을 못 받은 그 대상자들이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어떻게 된 거냐. 물론 여기에 심사의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기준에 의해서 저도 소득이 적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우선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일을 하는데 엄청 어려웠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예. 네, 선별 지원에 이제 좀 맹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현장에 있는 지역 문화 인력들에 대한 고충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이창 선생님도 그 현장 예술인, 공연 예술인들을 지켜보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관립단체에 소속이 돼 있어서 뭐 큰 타격은 없어요. 뭐 먹고 살만 하고. 그런데 이제 주위에 이제 여기 뭐 우리 최동일 밴드도 와 있고 여기 모던 판소리도 와 있고 뭐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려운 사례들 보면 이제 공연이 계획돼 있었는데 그것이 계약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취소 또는 연기가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게 3차례 연기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연기가 되면 이제 일정을 잡아놨다가 다시 또 잡고 다시 취소가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시간적으로나 이런 소모가 많은데 거기서 계약을 하는 관행이 없다 보니까 여기가 관행적으로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가 위약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게들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그러니까 취소 또는 연기가 계속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일정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것이 잡혀도 공연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같이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진행되면서 이제 주위에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동료들이 수입이 줄고 특히 이제 무대에 서지 못하는 그런 감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저도 그저께인가 비대면 공연을 또 하나 했었는데 차츰 이제 좀 적응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해요. 비대면 공연이. 그리고 이제 공연장 같은 데나 이런 데를 찾았을 때 가끔 이제 대면 공연이 이루어지면 관객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봤고 그리고 또 관객이 있는 공연을 한 예술가들은 또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더라고요. 환호성도 들리고 반응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3분만 하자고 했는데 좀 길었는데 언제 기회가 올 줄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좀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 공연 예술이나 예술계가 지금까지 어떤 한두 가지의 방식 혹은 서너 가지의 방식으로만 고집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하는 방식 자체나 수입이 생기는 방식 자체가 다변화되거나 새로운 방식의 것들이 생겨나지 않으면서 코로나가 생기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또 대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두 분께서 좀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랑만 하지 마시고 뭐 우리가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새겨듣겠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뒤에 맺는 말에서 더 길게 하실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여는 수다를 떨고 있는데 우리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네요. 우리 이사장님이 막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른을 모시는 차원에서 인사 말씀 그래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송봉금 선생님 옆으로 오시죠. 네. 예, 여기 예. 보시고 전북민회총 이사장 문병학입니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특히나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경과와 그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네, 역시 감사합니다. 저희 이사장님께서 방송 체질이셔서 이렇게 맺은 말을 확실하게 하고 가십니다. 우리 공연 예술이든 시각 예술이든 이제 예술 분야는 현장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비대면으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이창선 이사님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기 계신 분들 송봉금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한 말씀씩 어떻게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모던 판소리 대표 송봉금인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공연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제도를 좀 변화하거나 보완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제작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뭐 영상 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야 되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럼 그 영상 제작에 있어서 2차 가공이랄지 혹은 이런 것들의 사용 기한이랄지 뭐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사실 공연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더라도 전달 방식에서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공연자들도 예술가들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가져가지만 그 사이의 연결자나 매개자들도 그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전달하는 안에서 예술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영 선생님 맨 마지막에 하시고 이창선 선생님부터.
네. 이렇게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뭐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공연 이제 전달 방식이나 이런 공연 행위를 하는 예술하는 행위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공연이라고 친다면 지금은 이제 대극장 위주나 극장 위주의 공연들이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조금 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뭐 소극장이나 아니면 소극장이 아니어도 지금도 저희가 이게 쓰고 있는 공간이 여기가 목공 카페죠.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공연이나 이런 것들로 좀 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략할 수 있는 타겟들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소규모로 하면서 그리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형태들의 공연들을 좀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작비를 어떤 공공기금이나 이런 거에서 받아가지고 주로 이제 대규모 공연들을 만드는데 조금 더 소규모 공연들을 통해서 개인 창작자 자신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성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 자체를 전달하는 방식을 굉장히 다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우리 그러니까 향유자들 있죠. 예술에 대한 향유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좀 개발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거는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안전 욕구가 높고 그리고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질이 좀 더 높은 공연들을 선호한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 욕구와 그리고 공연을 본인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저희가 그 공연을 전달하고 수입을 창출해내는 방식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변재 선생님. 네,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저는 그 사실 전주문화재단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원래 예정된 공연을 관객이 없어도 해라. 왜냐하면 예술가들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 예술가들 월급이 줘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객이 없어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쌍방향 소통이라든지 현장에서 느낀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그다음에 제가 같이 관리하고 있는 청년음악극장에서도 비대면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3회차 진행하고 4회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비대면 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는 공연들은 그냥 그 관객들과 같이 연주자들로 호흡만 하면 되는데 방송으로 녹화를 해서 또는 생방으로 송출을 하고 녹화해서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정제돼 있어야 돼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출연했던 장르가 사이키델릭이에요. 사이키델릭이라고 하면 대단히 난해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그 친구들이랑 뭐 도어스를 닮아보고 싶다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음악을 좋아해서 이제 공연의 현장에서는 들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생방을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라이브 송출하면 안 되겠더라. 그런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거친 것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방법론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그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전에도 이제 송봉금 연출가님이 생생한 그 현장의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올해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저희 그 예술가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사실 뭐 기존에 이제 지원 방식이 있었지만 사실 뭐 위급하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위급하니까
급하게 이제 지원하는 방식이 기존의 방식을 지원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존의 방식대로 이제 지원을 하고 나니까 모든 기관이나 시설 이런 데들이 전부 다 휴관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의 기관들은 뭐 폐관을 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코로나가 위기감을 느끼고 나서 초기에 지원됐던 방식인데 도대체 어디서 이걸 해야 될 것이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계셨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현장에서부터 그럼 이거를 전환을 해서 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온라인 송출 방식을 일정 부분 진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지원 체계 안에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온라인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동안에는 이 온라인 지원에 대해서 별로 고민해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 영상 활동을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보통에 하는 이제 예술 활동들은 전부 다 현장에서 소통하는 걸 중심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준비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서 방법적인 것들이 사실 많이 미숙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 관객들을 만나야 되고 이 과정 안에서 제도적인 거나 아니면 저희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술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 있는 재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안전하게 좀 활동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영상 활동이든 뭐든 저작권 문제, 우리가 그동안에 고민하지 않았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현장에서도 그걸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대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예술은 현장에 소통할 때가 가장 재미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이제 하나의 뭐 모니터나 이런 걸로 봐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이 예술가들의 감동이 전달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감정의 전달은 사실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텐데 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라고 하는 게 예술에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체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고 장르별로 특성이 있어서 그 안에서 다양한 방식들을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다양한 방식들, 방법론들 이런 것들이 좀 현장에서도 함께 고민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좀 더 길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여는 수다는 여기서 좀 닫고 저희 옆에 무대에 지금 박찬영 재즈 트리오 분들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먼저 넘겨서 연주를 좀 듣고 다음으로 이어가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네, 우리 박수와 함께 박찬영 재즈 밴드입니다.
네, 박찬영 재즈 트리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멋진 곡을 연주해 주셨어요. 이 방금 연주하신 곡이 써니라고 하는 곡이죠. 네, 네, 맞습니다. 이 음악을 이렇게 재즈로 들으니까 느낌이 굉장히 색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세 분 나와 계신데요. 각자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밴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최동일이라고 합니다. 네, 전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 조현웅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색스폰을 연주하고 있는 박찬영이라고 합니다. 네, 좋은 연주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처음에 여기 와서 리허설하려고 악기 세팅을 하는데 최동일 베이스 연주자죠. 제가 7현 베이스를 처음 봅니다. 6현까지만 봤는데 연주 실력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악적 견해를 살짝 얘기하자면 뭐냐면 이 좁은 공간에서 이 브라스 악기가 다른 악기들 다 잡아먹을까봐, 그러니까 침해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연주자들이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춘 것 같아가지고 좋은 연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박찬영 연주자께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현재 이 존버 이 우리 토론회에 맞게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좀 예술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맞이가 됐는데 사실 제 이제 연주자 입장에서는 공연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긴 해요. 너무 활동도 하기 어렵고 그 전에 계획해놨던 뭐 활동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다 무너져 버려서 사실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영상 컨텐츠로 이제 많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제 영상 콘텐츠도 물론 많은 분들이 힘써 주시고 좋은 영상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아까 말씀 주신 그 현장성이라든지 그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에러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대면 공연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자동차 극장 형식이라든지 그런 방식을 조금 착안을 해와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 엄청 자연스럽죠. 네, 저희가 굉장히 진행 자체도 너무 자연스럽고, 제가 해야 되는데, 자, 한 곡 더, 이거부터 이야기해야 되나? 자, 한 곡 더 할 텐데 반편지 하실 거죠? 네. 네, 한 곡 더 넣고 할 건데요. 네. 반편지 할 건데 반편지가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다들 알고 계시듯이 아이유님의 반편지가 맞고요. 저희가 첫 번째 곡은 조금 이제 대중성이 그래도 있는 곡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세대들이 알 수 있는 반편지를 골라봤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아까 잠깐 하는 거 리허설 하실 때 들었거든요. 네. 반편지하고 연주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색스폰 어떤 매력이 뭘까요? 색스폰이라는 악기는 저는 제일 큰 매력은 약간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표현력도 좋고, 그래서 거의 밴드에서 그 보컬을 대신하는 역할을 보통 하거든요. 물론 뒤에 브라스 밴드나 약간 이렇게 그 용어가 지금 방송 용어가 아니어서 제가 지금 말은 못하는데 뭐 짜잡이나 이렇게 플러스 혼 섹션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색스폰이 리더가 돼서 보컬을 대신하는 형식도 있습니다.
제가 네, 멀리서 감사합니다. 듣고 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감미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가 감미롭지 않을까 아.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러운 진행에 저도 한몫해 보려고 네, 한마디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찬영 씨는 저랑 같이 연주도 했었지만 네. 이 목소리가 조금 미성이잖아요. 그래서 색소폰을 하지 않나 이런 아. 생각도 해봤어요. 아 제가 웬만하면 안 끼려고 했는데 아 이창선 선생한테만 넘어가면 이게 뭔가 꼬여요. 네, 그러면 반편지 한번 감미롭게 한번 준비되시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좀 분위기를 전환해서 앞에는 좀 신나는 곡으로 좀 문을 네. 열었으면 박수를 이렇게 쳐가지고 연주할 맛이 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잔잔한 곡으로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주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박찬영 재즈 트리오에게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트리오시잖아요. 그래서 세 분의 남자분, 멋진 남자분이 함께 연주하시는데 좋은 점이 있고 이것만큼은 조금 불편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에피소드는 없나요? 일단 남자끼리 있으면 좀 더 사실 어떻게 보면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다른 이성 뮤지션들 하면 다 눈치 보는 게 많아가지고 저희끼리 있으면 뭐 자연스럽게 욕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형태가 지금 재즈 트리오긴 하지만 저희 말씀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앞에 여는 소다 때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실제 재즈 음악이나 보통 요새 실용 음악이라고 불리는 실용 음악 혹시 실용 예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재단이나 단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 오늘도 이제 민회총에서 주관하는 행사지만 제가 조사하거나 아는 바로는 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려고 이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준비 중이긴 한데 음악 분과 저희 관련 분과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전주시 내에서 지금 저희처럼 실용음악을 주체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모여서 지금 노조라든가 지금 단체를 만들려고 지금 회의 중이곤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도 이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안 그래도 전라북도 안에 이렇게 대중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페스티벌이나 축제도 함께 하시고 여러 공간에서도 뭐 공연들을 많이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 좋은데 이 제도권이라고 하는데 안에는 잘 들어오지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사각지대인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잠깐 끼겠습니다. 저희 전북민예총에서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사장님? 네, 그렇다고 아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최동일 선생께서 오늘 입회 가입원서를 저에게 주셨고요. 나머지 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십시오. 예, 잠깐 좀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연주자 박찬영 연주자잖아요. 저는 박찬영 연주자를요 연주자로 보기 전에 같이 일하는 스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연주자인지 몰랐어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사실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단기 일을 도와주는 스텝이었죠. 저런 친구가 있구나 그렇게만 알았었죠. 그리고 나서 한 2년 지났는데 우리 뭐 재단에서 진행하는 어떤 교육 사업에 교육생으로 등록돼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주만으로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참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한 측면으로는 뭐냐면 그 공간에서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같이 있던 동료도 연주자예요. 그러니까 이 재단에 있는 직원들은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음악 얘기도 하고 음악 얘기도 하고 일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재단에 입사하게 된 이유가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계속 예술 활동을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게 현실이죠. 근데 이 친구는 한 단계 넘어서서 직장이 있어야 자기가 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현실이면서도 현실적인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네, 하실 말씀 뭐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좀 많이 느낀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사실 예술 활동 자체가
근로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인 복지라든지 복지로서 저희가 이렇게 비춰지지 이걸 근로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뭐 프리랜서로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으라고 하지만 사실 프리랜서 그 기준조차도 극단이나 뭐 시립교양단 뭐 이런 단체에 소속이 돼 있어야만 그거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술가들의 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조금 윗분들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저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하고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첫 번째 수단은 대중음악 예술인들의 존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존버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세 분들은 존버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다짐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지금 실제로 저도 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세 친구 다 그러니까 요새 그 표현대로 엔잡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엔잡너. 네. 그러니까 투잡도 아니고. 네, 왜냐면 근데 그게 저 이번에 많이 그 이제 저보다 후배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전에도 엔잡러로 많이 활동하면서 음악을 한 게 사실이에요. 뭐 레슨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음악 활동이나 예술 활동에서 얻는 수입보다는 사실은 그 외적인 수입이 원래부터 많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엔잡러마저도 이업을 받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잡들이 없어져 버려서 이 기간은 사실 지금 조금씩 느끼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실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극단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형태가 다른데 저희처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실 타격을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네. 네,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수다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주도 굉장히 멋있게 잘해주셨고 말씀도 잘해주신 박찬영 재즈 트리오에게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생하게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고민의 지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의 현장이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수다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수다는 송봉금 연출가님하고 그다음에 모던 판스리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공연 예술인으로서의 그 존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눌 건데요. 연출가이자 소리꾼인 송봉금 선생님하고 모던 판소리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봉금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제가 받아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자연스러웠죠. 네, 네, 송봉금 연출님 오늘 최근 공연하신 꽃 네. 찾으러 왔단다. 네, 네, 네.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사업을 선정돼서요 하게 된 공연이고요. 네, 관에서 돈을 주셔서 다행히 공연을 했고 또 정말 다행인 점은 제 주변 분들이 다 저에게 하는 말이 올해 운을 다 썼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잠시 잠잠했던 8월에 저희는 그래도 관객분들을 모시고 물론 객석 띄어앉기 방역 수칙을 굉장히 잘 지키면서 공연을 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저희 정말 모두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는지를 여실히 느끼는 한 해였고 꽃 찾으러 왔단다는 위안부 할머님들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 뮤지컬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리꾼들이 등장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창작 소리극이라고 많이들 이해하시는데 우리 세 분의 소리꾼과 한 분의 뮤지컬 배우가 함께한 창작 뮤지컬이었습니다. 네, 저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송봉금 연출가한테 혼났습니다. 공연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보러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근데 저희들은 그러니까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술가이든 문화행정가이든 문화기획자이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품앗이도 해야 된다. 품앗이라고 하는 것은 객석이 비어 있으면 가서 채워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올해는 좀 또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오셨어도 저희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모시지 못했던 점 저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인기가 워낙 많았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누구나 이렇게 빨리 선점하지 못하면 좌석이 없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그럼 오늘 공연 중에 한 부분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네. 잔뜩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 작품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꼭지가 다 너무너무 하이라이트인데 그 중에서도 엄선해가지고 오늘 한 2장면 정도를 준비했는데 저희는 위안부라고 생각하면 할머님들의 늙은 모습만을 이렇게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님들의 소녀였을 적의 모습들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무너지는 것들에 대한 슬픔들을 꼭 전달하고 싶다라고 했고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장면은 이렇게 할머님들이 예쁜 소녀적에 남부시장 가서 이렇게 장구경을 하는 그런 장구경하기 전에 어떤 설레임을 담은 그런 장면입니다. 네, 넘버 제목은 그저 이유 없이 좋은 시절이고요. 저희 배우분들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공연 전에 그래도 각자 자기소개 한마디씩 하시고 공연 한번 시작해 볼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다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진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전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김수빈입니다. 근데 니들 그때 기억나냐? 뭐야? 거기 뭐 있냐? 뭐 나 있어? 진짜 가시나 조심 좀 하느냐? 너 왜 짜증을 그렇게 내? 니네는 만나면 티격태격이요.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냐? 만나는 것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요. 미투다 미투. 나도 미투요. 근데 넌 도대체 뭘 보고 얘들아 기억나냐? 는 것인데 뭐가? 우리 18살 때 말이요. 18? 백중날 남부시장 갔었잖여. 야, 기억나. 모처럼 이 촌년들이 장터에 놀러 간다고 아주 신나 불었었지만요. 그지. 내 딴에는 요째 좀 한번 내보겠다고 꽃신도 신고 갔었잖여. 그지? 살랑이는 봄바람에 나부끼는 꽃잎 코끝으로 스며드는 싱그러운 꽃향기에 미소 띈 설렘 감출 수 없어 그저 이유 없이 좋았던 시절 꽃처럼 붉은 너의 입술
그저 이유 없이 좋은 시절이 다시 오겠지요. 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립네요. 매끄러운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매끄럽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공연 준비하는 과정을 봤잖아요. 네, 저희 총감독님이셨죠.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공연 마무리하는 과정도 봤는데 전북문화재단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면서요. 아, 네. 네, 정말 힘들었죠. 네. 네. 좀 이렇게 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셔가지고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 예. 민주총은 깔 건 까고 가는 게 민주총이어서 다 오픈하셔도 돼요. 네. 이사장님 책임지실 겁니다. 예. 나중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떤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렇게 함께 만나서 재단 관계자분들 아니면 실제로 그 공연 사업을 집행했던 단체들이 그 사업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랄지 문제점들을 서로 보완해 가서 다음 사업 때는 내년 차시 사업 때는 조금 더 좋아지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창구가 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좀 새겨 들어주시고요. 예,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모던 판소리 단원들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이렇게. 네, 제가 너무 떠든 것 같아서요. 저희 모던 판소리 단원들도 다들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을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하나씩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사장님의 명령에 따라서 혹시 민회총에 가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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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가입하실 거고요. 우리 김수빈 씨, 제가 뒤풀이 할 때 김수빈 씨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하기 전에 이제 소리 그만두려고 했는데 마침 이 작품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또 다른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고. 그래서 수빈 씨 그런 이야기 한번 어떤 어려운 점들이나 또 어떤 희망 같은 것들 내가 이 일을 하면서의 앞으로의 희망 같은 것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네, 있어요. 이 마이크로. 네. 네. 저의 인생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살짝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 좀 그런데 제가 이 예술계 활동을 못 하겠다고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일단 그러니까 활동들은 많은데 정작 설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그런 설 자리가 없으니 다 나눠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너는 너의 실력이 어떻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조금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서 발을 조금 빼려고 했었죠.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걸 하더라도 아까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프리랜서로 이 활동을 계속 하기에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저희는 공연이 있는 그 즈음만 활동을 하고 고는 바짝 벌고 나중에 겨울이나 이쯤 보릿고개쯤이 되면 다들 이제 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감이 많이 되니까 다른 활동들을 하시면서 이제 하는데 저도 이제 집 안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이제 너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잘 성공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제가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정말 감사하고 정말 제 자신감을 일깨워준 게 이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꽃 찾으러 왔단다를 제가 하면서 정말 처음에는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 주변에서 너무 용기를 많이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할 수 있다고 잘한다고 해주시니까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되게 혼자 신이 나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고 저의 인생에서 좀 터닝 포인트 같은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렇다 조금 길 수도 있지만 한 마디만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이런 기회나 이런 어떤 블루오션 같은 거 뭐 나는 이런 걸 하면 좀 내가 그쪽으로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걸 혹시 생각해 보거나 보신 게 있나요? 네, 저는 아까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소리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리도 물론 이제 다 좋아하고 모든 영역이 많지만 제가 조금 더 요즘 관심 갖는 분야는 음악과 이 연극도 되게 많은 매력이 있더라고요. 창극을 하게 되면서 깨달았어요. 이 소리가 소리꾼이 소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미숙하지만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거에서 빛을 찾아서 빛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어떻게 많은 길들이 있으니까 다들 포기하시지 마시고 희망을 찾아서 쫓아서 하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진행하시죠. 네. 네, 다른 분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꽃 찾으러 왔단다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사실 내용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가슴 아픈 주제잖아요. 이거를 공연할 때 또는 연습할 때 마음가짐이 굉장히 다를 것 같긴 해요. 혹시 어떠신지. 근데 좀 전에 보여주셨던 공연은 굉장히 밝은 느낌이었잖아요. 아마 무거운 느낌도 있을 텐데 이거를 연습하시면서 또는 이제 공연하시면서 사실 마음들은 좀 어떠신지 실제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분이 한번 우리 가장 맏언니인 우리 은영 씨가 대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뭐 그분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이건 너무 진부한 그런 이입이었고요. 감히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라면 어땠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항상 하는 말인데 그분들도 이렇게 젊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 젊었었던 좋았던 시절의 중점을 저는 더 많이 뒀었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극을 하면서 원래 연기자는 공연 하는데 울면 안 된다. 관객도 안 오는데 울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입을 하는 입장에서 눈물이 어쩔 수 없이 주룩주룩 엄청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풀 영상을 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제가 막 연기를 잘하고 우리가 너무 잘했어 이게 아니라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극을 만들어주신 여러 스태프분들과 감독님, 연출님들한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수상소감 같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저기 전태경 선생, 네. 아까 이제 소개에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뮤지컬 도 하시는. 네. 근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전태경 선생은 뮤지컬 출신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국악 베이스인데 네. 다름과 차이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공연을 준비하면서. 일단은 정말 이렇게 크게는 소리 자체가 너무 이제 다르니까 특히 저도 이제 뮤지컬 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또랑또랑한 이렇게 약간 꾀꼬리 좀 본인 말은 좀 그렇긴 한데 하이톤이라는 말이 있군요. 하이톤인데 그 이제 소리꾼 언니 친구들께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허스키하시고 성도가 굉장히 많이 단련된 상태니까 제가 이렇게 대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노래를 할 때 저만 켰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묻어가려는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걸 좀 덜어내고 좀 더 담백하게 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소리극이 아니었거든요. 막 정식으로 하는 소리극이 아니어서 그 동료 우리 배우 언니야 그 친구야들도 이렇게 노래 그냥 노랫말처럼 이렇게 서로의 중점을 맞추는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 자연스럽게 구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태경 씨께서 심지어 소리를 조금 배워가지고 잘해요. 아하. 전주 예술인들은 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아. 여기서 부탁을 드리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저는 못하겠는데 그런 정도 알아주세요. 그러면 네, 이제 네, 제가 네. 부탁하면 네, 될까요? 네. 한 대목 조금 아주 살짝 몇 초 네. 한번 해보면 막배기로만 이런 걸 네. 또 일반인들은 그렇죠. 좋아하셔요. 이런 분들 나와서 얘기하는 그럼요. 것보다. 여기 기획자들입니다. 여기서 네, 자기를 네. 많이 알려내야 또 이 네, 영상을 우리 보는 분들도 전태경 배우가 이렇게 좋은 배우라는 것들을 그렇죠. 한번 PR을 한번 해봅시다. 얼씨구 네. 제가 진짜 사실 첫 소리를 여기 옆에 있는 그 수빈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정말 앞에 계신데 제가 앞에서 하기가 정말 이렇게 많이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향전에 춘향가의 방자 부분을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방자야, 네가 무식하구나. 형산 백옥과 여수 황금이 물간 유주라. 임자가 각각 따로 있는 법이니라. 그 잔말 말고 빨리 불러오도록 하여라. 예. 방자 분부 듣고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간결해지고 맵수 있고 텔도 고운 저 방장, 새속 없고 발랑거리고 멍스른 저 방장, 장송가지 툭깍깍장 삼어서 좌리를 끌어 이리저리 건너가 춘향 추천하듯 앞에 바우드드드게. 그래서 춘향을 부르되 건원이 뜨게 아나였다. 춘향아. 아유 안 시켰으면 진짜 큰일 날. 아 그러니까요. 저기 저 질문 한 김에 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그 진은영 선생은 예전에 새 여자 때 새 여자. 네, 새 여자 때 그 여인이라는 그게 새 여인이었나요? 아니요, 그냥 여인. 여인이었나요? 네네. 세 명이 나오는데요, 여인. 아 그렇군요. 네. 그냥 네네. 그렇다고 하죠. 뭐. 네네네. 예. 그 여인에서 그 우리 송봉근 선생하고 같이 그때는 이제 소리꾼으로 만났는데 네네. 이번에는 이제 연출가로 만났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연출가로서 어떤 게 지랄 맞던가요? 예. 그 같이 소리할 때하고 다르게 연출가로 만나니까 이렇게 지랄 맞더라. 그런 것. 전혀 그런 거 없으셨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전혀 그런 거 없고요. 항상 그 같이 공연을 하면서도 언니한테 배울 점이 참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가식적인가요? 진짜 가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랬기 때문에 연출로 우리 언니를 만났을 때는 지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언니가 오늘 예민하시니까 조금 얘들아 좀 조심해, 틀리지 마, 이 정도까지 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네, 이창선 선생님 뭐 자연스럽게 또 이어가시죠. 예. 너무 제가요? 자연스럽네요. 안 써졌는데요. 네. 네, 저희 한번 김다솜 마저 말씀 들어야죠. 예. 께도 사실 이건 제가 묻고 싶은데, 사실 다솜 씨가 창극을 굉장히 오래 하고 많은 작품들을 했어요. 네, 그간에는 뭐 앙상블 위주로 가장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주역을 맡은 작품이 첫 작품이라고 이 작품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소감 같은 것들을 물어보고 싶고, 또 혹은 무대에서는 어떤 기쁨 같은 것들 혹은 어떤 중압감 같은 것들을 한번 들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수빈 씨가 다 앞에서 터닝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로 앞에 넣고 제가 주연으로 처음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우선 책임감이, 앙상블도 분명히 책임감이 있지만 그 주연으로서의 책임감은 처음에 딱 그걸 맡았을 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잠도 못 자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게 답이더라고요. 그만큼 책임감을 더 갖고 있으면서 공연을 임하고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공연의 첫 대사가 저였거든요. 근데 이 첫 주연의 공연을 여는 그 첫 대사가 저였기 때문에 정말 너무 부담감이 컸고, 사실 아까 언니도 연출 선생님의 아주 좋은 모습 말씀해 주셨지만 그 첫 대사를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잘했죠, 연출님 저? 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연습한 바 잘 돼서 그 대사를 딱 끝냈을 때 그 희열은 말로 다 표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다들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 1년에 어느 정도 보세요? 올해 얼마나 보셨어요? 수입이 어느 정도? 제가 작년에 외람된 말씀,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밭을 읽었거든요. 제가 농사를 풍년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내년엔 수확이 잘 될 거야, 풍년일 거야라는 말을 들었고 기대감이 부풀어서 이제 2020년이 돌아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사과는 아주 탐스럽게 열렸는데 그걸 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놓여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대략적으로 반토막이 거의 반에 반토막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50만 원 벌던 공연이 없어졌으니까 빵원인가요? 그래요? 혹시 태경 씨는 또 뮤지컬 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어떻게 수입이 좀 있으세요? 올해만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그냥 경제 활동을 조금 약간 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 그냥 편하게 집에서 쉬는 쪽을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그 전에 다행히 모아놓은 돈이 있어가지고 이제 적금 하나하나씩 깨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은영 씨는 좀 돈이 있죠?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저는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고요. 다행이네요. 네, 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연이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아이들 국악 강사로 활동을 해서 그나마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우리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개인 한복을 입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올해 겨울이 다 돼가는데 개인 한복을 한 벌도 안 입어봤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대공연장에서만 하는 공연이고 뭐 여러 학생들이나 어르신분들 이런 작은 취지가 좋은 공연에는 거의 취소죠. 그거는 비대면으로도 안 되고 취소가 되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가. 그러면 거의 뭐 국악 강사 하면 네.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다 다른데 이제 진흥원에 저는 소속이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게 시간당 이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해도 돼요. 네, 시간당 그게 4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하면은 곱하기 해보세요. 43,000원 곱하기 6. 근데 그게 시수가 딱 강사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또 그것도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시수를 정말 많이 받으신 강사분이 계시고 진짜. 그러니까 얼마 받냐고요? 저는 뭐 1년에 한 1,000만 원, 뭐 1,200만 원, 뭐 이 정도 돼요? 저는 이번 연도에는 저보다 적게 받으신 분들도 계신다고는 하는데 이번에 300시수밖에 안 받아가지고 1,200만 원 정도 가량 여기까지 되겠네요. 하겠습니다. 곱셈은 하시지 마세요. 이게 좀 서로가 공유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적게 번다 이런 거보다 네네. 또 그래야 여기 그 재단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도 시수가 그만큼 해서 지금 다 하는 추세가 아니라 다 깎여요. 왜냐면 1학기 때 코로나가 터지고 2학기 때 하겠대요. 2학기 때 터졌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삭감이 되는 거죠, 시수가. 네, 지금 그러면 우리 다송 씨는
뭐 연수입으로 따지면 좀 간단하게 어느 정도? 저도 국악 강사를 하고 예,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300시수보다 적은 사람이 바로 저여가지고 그러면 국악 강사 외의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국악 강사 외에 제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 공연을 딱 2번 했더라고요 올해에. 네. 그래서 그거는 거의 수입으로도 많지. 우리 송봉훈 연출자님은 그 국악 강사 안 하시잖아요. 네, 저는 정말 프리랜서인데, 네, 저도 다행히 부모님 덕으로 살죠. 살고 한 1,000만 원 벌까요, 1년에?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물론 다른 분들이 일을 안 하니까 돈을 못 벌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좀 재단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번뜩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올해 우리 꽃 찾으러 왔단다를 3개월을 연습을 했는데 인건비 책정이 상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당연한 뭐 얘기겠지만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으면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계속 안 좋은 그 뭐 순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되지 않으니까 다른 품목에서 그거를 차용해 와서 어떻게 지급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 배우들도 3개월 연습했는데 100만 원 줬거든요. 제가 정말 사기꾼이 되는 거죠. 이런 생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꽃 찾으러 왔단다 하면서 그 적자 나셨죠? 네, 700만 원이 났어요. 네. 그래서 1,000만 원 버는데 700만 원 메꾸셨어요? 제가 올해 1,000만 원을 못 벌었죠. 근데 700만 원을 메꿨죠. 메꿨다기보단 은행이 메꿔줬죠. 네, 슬픈 얘기가 계속 오고 가니까 가라앉아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해야죠.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보석 같은 공연을 보고 싶어요. 네. 나 이제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마무리 하실 거죠? 네. 하고 하세요. 뭐 이왕 늘어진 거 뭐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꼭 하고 싶은 네. 말이 있었는데 제가 이 대토론회를 하는데 우리 박찬영 재즈 트리오 걸 듣고 그 다음에 모던 판소리 또 꽃 찾으러 왔단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게 공연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행복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을 아무나 즐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이 시대에 여기 있는 사람들만 공유하고 있잖아요. 사실 또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녹화된 거를 본다고 해도 이 느낌은 아마 모르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저희 공연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공연 같은 것도 좀 기획해서 되게 좀 비싸고 충분한 그 지불을 할 만큼의 공연들을 이렇게만 보여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대극장이나 막 화려한 거, 되게 유명한 거,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지역 예술인으로서 우리한테 잘 맞고, 그리고 또 그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큰 성공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지역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어떤 공연 문화나 이런 것들, 생태계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행복해요. 예, 그러면 한 곡 더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다음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꽃 찾으러 왔단다의 주제곡 같은 곡이고요. 네, 우리 4명의 멋진 배우들의 연기가 아주 압권인 그런 넘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제? 평생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그날 말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어제 일처럼 생생한디. 추운 입동날이었지. 외놈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 싹 다 마을 어기로 모이라고 했어. 하나,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셋, 우리는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신민이 되겠습니다. 황국 신민서사, 조선인들에게 강제로 외우게 한 맹세. 내는 요 머리가 모자라서 요것을 하도 못 외운게 또 외놈들이 식량배가 끊겠다고 겁박을 놓는 줄 알았지.
붉은 완장을 찬 군인 대여섯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가 당장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말이요. 북쪽서 중국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군복 만드는 공장에 손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가서 거들어야 한다고. 만약 안 가면 오빠들은 징용 가고 아버지는 감옥에 갈 거라고 겁을 줬었지. 군인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굴뚝이나 마루 밑에 숨어있던 애들도 찾아서 끌고 가고 그랬지.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우리들이 그 사람들만 따라가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였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저 공장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는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우리가 원하던 간호사도 시켜주신대 얘들아.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남은 동생들 학교도 보내준다는데.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조선의 향기 나는 꽃을 찾으러 왔단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조선의 순수한 꽃을 거꾸로 왔단다. 우리 집에 왜 왔니 그 사람들 따라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였는데. 우리 집에 왜 왔니 군복 만드는 공장서 일만 하면 된댔는데. 우리 집에 왜 왔니 분명 간호사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 왜 왔니 남은 동생들 학교도 보내준다고요.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외망실에서만 20명을 잡아갔어. 찌까난 마을서 20명씩이나 잡아갔는데 다른 데는 우주 겪었어? 우리를 태운 기차는 북으로 그저 하염없이 흘러갔지. 다시 한번 큰 박수 함께 하시죠. 네. 부분만 봤는데도 등줄기에 전기가 찌릿찌릿합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가슴을 지금 부여잡고 계시는데 아마 또 좋은 기회를 하나 만드실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갑자기 확 듭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마지막 수다를 시작할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발언 기회를 다 드릴 텐데 그 전에 아마 전북 민예총이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의 공연은 처음이시죠, 사실. 이런 토크와 공연이 섞여 있고
장르를 뛰어넘는 공연은 좀 처음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전북 민예총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걸 허락해 주시는 이사장님이나 그리고 우리 민예총 관계자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런 계획들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민예총은 항상 실험을 해나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이제 좀 전에 수다를 하던 중간에 이창선 이사님이 다변화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관객들의 다변화도 필요하지만 이 그러니까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사고들이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또 다른 모색, 또 다른 실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꺼내어 오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런 분들하고 관계 맺기를 해서 해법을 찾아내 보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마무리로 들어가면서 좀 말이 길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이제 발언의 기회가 있는데 그 어디서부터 해볼까요? 우리 말씀이 제일 긴 이창선 선생님부터 먼저 하셔야 다른 사람들이 아마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 맞죠? 네, 알겠습니다. 뭐 말하라고요? 오늘 소감을 좀 정리하라고요, 이분아. 네, 아까 말해가지고요. 너무 행복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획을 해서 저희가 또 생생한 목소리 조금 짧다면 짧을 수 있고 깊지 않다면 깊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조금 화두를 꺼내서 제시해보는 것 정도로만 만족해도 굉장히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성공한 예술가들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고 또 주변에 많은 작가나 뭐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이나 춤을 추거나 아니면 뭐 시각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외에 또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투기를 하시거나 뭐 투자를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않는 예술가가 유명한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예술가들 자체가 굉장히 그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자기 세계를 구축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 감각들이 탁월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 스스로 관객들은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취향이 다 독특하고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전통음악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통음악에 대한 어떤 기대나 그리고 갖가지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저희가 하는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많은 상품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것 말고도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예를 들어 2021년도에 유행할 패션이 어떤 겁니다. 소리의 패션은 2021년도에 그러면 지금 준비해서 2021년도 걸 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리를 새로운 소리를. 그래서 이 소리 되게 좋네. 그리고 그 유행을 따라가고 그럴 만한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우리 예술가들 스스로가. 네, 그래서 저희도 다변화해야 되고 관객들은 다변화할 필요가 없어요. 관객들은 원래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낡은 그 생각들 뭐 이거 전통은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뭐 예술가는 자기 예술을 하는지 뭐 어떤 뭐 관객을 위한 예술을 하는 것인지 그런 화두 말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경쟁력 있는 전라북도라고 친다면 전라북도 예술인들이 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변재선 팀장님 대표적인 재단의 또 구혜경 팀장이 나오셨는데 여기서도 그것들을 깰 수 있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네. 네.
잘 나가다가 이쪽 두 분한테 이렇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관에 계신다고 해서 그 관의 입장만 듣기보다는 그 사실 두 분들도 거의 예술가인데 그 예술가 입장에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앞에서 네. 이야기했거든요. 앞에가 그러니까 네. 저희가 다변화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깨어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알겠어요. 포함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협력해야 돼요. 저희도 네. 협력하고 그럼요. 그리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또요? 되게 정치 세력화 해야 돼요. 저희가 아 정치 세력화. 정치력을 좀 가져야 돼요. 뭉쳐가지고 아까 우리 최동일 연주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노조를 설립하건 어떤 협회를 설립하건 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저희가 어필을 해야 그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예술계가 건강하고 잘 되어야 나도 잘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가는 말로 우리 그쪽 우리 최동일 선생부터 쭉 그 오늘 소회라든가 아니면 하고 싶 못다한 말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 예. 네, 아까 저 모던 판소리 팀에서 그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었는데 이제 각자의 월별 수입이든 연간 수입이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때 물론 뭐 프라이버시 문제나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것도 있지만 제 느낌에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모임을 해서 해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음악을 혹은 예술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했는데 수입이 얼마다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창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먼저 저희가 각자가 혹은 뭐 단체든 이렇게 예술가들이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각성이 우선 물론 이제 뭐 관객분들이든 이제 이런 분들의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먼저 각성을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 그러니까 연주인 자체, 예술인 자체들이 먼저 각성, 그러니까 깨어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드럼 하시는 분이 오늘 제일 적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길게 네. 말씀하세요. 네. 오늘 일단 조용히 연주만 했는데 사실 발언권이 많이 없었지만 일단 이 기회를 통해서 일단 예술가인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안 좋고 힘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좀 토론회이지 않나 싶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생각해본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이제 예술을 하면서 어떻게 좀 더 계속 이 좋은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조금 계속 고민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좀 자기 개발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또 했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이제 음악을 떠나서 이제 예술가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좋은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또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또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긴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찬현 선생님. 네.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조심스럽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문화 사업이 전주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청춘 마이크라든지 이렇게 좀 청년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래도 예술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또 지원을 못하는 그 면이 또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청춘 마이크를 지원하고 싶었는데 멤버의 나이가 제한이 만 34세 이하의 멤버가 있으면 그게 청춘으로 인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네, 청년이 만 34세 이하로 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전주가 그 문화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너무 한옥마을에 조금 치중되어서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조금 예술인들을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우리 그 네. 전주시 문화관광과 국장님이 보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고희경 선생님. 네.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즐겁게 이 자리를 즐기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사실 약간 주눅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미묘하게 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대부분의 이제 지원 사업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지원 사업에 뭐 참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이 제도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허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도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가 좀 됐었는데 이번에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은 아마도 그 동안에 해왔던 뭐 경험이나 익숙한 것들을 그대로 끌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거대한 위기를 맞다 보니까 뒤도 되돌아보고 현재 우리가 위치에 있는 것도 진단해보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하나의 뭐 긍정적으로 보면 전환점이지 않을까 뭐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이 여전히 현장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새로운 형태의 모습들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게 연주자들하고 한 무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연주를 들었던 거는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거를 오늘 저는 좀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현장을 보면서의 저의 느낌이고요. 저희가 늘 저희도 이제 내면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예술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뭐 문화행정, 예술행정 예를 들면 뭐 행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갈등은 항상 예술가하고 행정하고 이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 또는 이제 예술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소리를 이 행정이 담아내는 거는 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요구의 목소리하고 현장의 목소리하고 행정의 변화의 속도는 3분의 1도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의 이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위기가 사실 뭐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거지만 앞으로의 위기는 또 다른 위기도 사실 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뭐 재단의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약간 상징적인 단어를 쓰고 있긴 한데 그 외에 다른 위기들도 굉장히 많이 올 것이다. 이랬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문화예술이고 그리고 회복도 가장 늦는 게 문화예술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러려면 사실 이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재단 차원에서는 준비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거는 훨씬 더 뒤에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현장이 최대한 빨리 좀 움직일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각자의 위치에서의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단에서는 재단에 맞는 뭐 제도라든지 기반을 만들어내는 거, 특히 뭐 예술인 복지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예술인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술가 뭐 복지의 대상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술가 스스로가 사실은 하나의 직업으로서 사회적인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사회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회는 보니까 계속 예술이라고 하는 걸로 삶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삶 안에서 문화예술이 핵심인데 이거를 굉장히 부수적인 걸로 또 사회는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약간 모순되는 지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예술가들이 예술가임을 스스로 사회적으로 좀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거에 좀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재단, 그다음에 예술가,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뭐 많은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그 맞는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걸 위해서 일단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변재순 팀장님 이어받으시죠. 네, 그러니까 대토론의 섭외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창선 이사님께서는 예술가 입장이고 구혜경 팀장님은 어떤 문화행정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고 저는 가운데 끼어가지고 문화행정가이면서 재단의 직원이면서 뭐 기획자 같기도 하고 그렇게 좀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 좀 난감한데요. 근데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재단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선도적으로 뭔가 정책을 내놓고 집행하지 못한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냐면 조직이 그만큼 유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산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그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술가들이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 놓고 예술가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저는 재단의 직원으로서 숙면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 시대는 계속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은데 새로운 콘텐츠의 방식 그다음에 대중들과 시민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을 공급하게끔 어떤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러니까 아까 이창선 그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긴 말씀 중에 한 3년 전에 그 스터디를 우리 문화 기획자들끼리 했던 스터디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책의 제목이 왜 예술가는 가난할까예요. 왜 예술가는 가난할까? 그 한스 에뱅이라는 네덜란드 학자가 쓴 책인데 한국에서 왔었어요. 아마 경기문화재단인가 초빙해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예술을 신성시하면서 예술에 대한 신성화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예술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예술은 시장 실패론이 있어요. 시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장 실패론을 정확히 우리가 봐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공공재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더라도 계속 이게 더 좋아지지 않아요. 어떤 빈부의 격차라든지 예술가의 승자 독식에 의해서 편차가 더 커지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계시는 예술가 여러분들은 예술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조금 더 귀를 기울입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제가 서두에 박찬영 연주자께서 예술로 안 되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기획서 쓰는 법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정부에서 아니면 행정에서 기회를 주거든요. 계기 어떤 조금의 지원금을 줘가지고 도생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기회를 주거든요. 그런 거라도 우리가 계속 도전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가 능력이 더 성장할 수 있다. 여기 송봉금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성장을 많이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술가들은 자기 예술의 영역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눈을 더 옆으로 돌려서 자기 다른 역량도 좀 개발해가지고 저희 전주문화재단에서도 이런 어떤 지원 사업을 좀 마련을 할 테니까 도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문화예술 쪽의 행정
그리고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관의 유연성 부족, 그리고 현장과의 온도차, 그리고 속도차,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변재선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예술인에게는 일자리보다는 일거리가 좀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고요. 장선 이사님은 이제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저기 반대로 훌쩍 뛰어서 우리 김수진 선생부터 또 오늘 현장의 수례, 뭐 소감, 뭐 하고 싶은 말씀,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할 줄 알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황하시겠지만 어떻게 따지고 보면 각각의 분야에서 그리고 각각의 계신 위치에서 좋은 말씀, 생각하고 계신 생각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제 다 얘기를 하셨지만 다들 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다들 이제 말씀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일단 실천은 나부터라고 생각을 해서 저부터 더 진취적인 사람이 되도록 다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았으니까 진취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전태현 선생님 이어가시죠. 네. 이제 갈수록 공연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 계신 많은 예술가 분들 또 뭐 많은 전 국민 분들께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조금 너무 긍정적인 소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라고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당연히 때문에가 많지만 오히려 이제 모든 게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또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듯이 음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 덕분에 이걸 계기로 뭔가 새로운 어떤 공연 형식이 만들어졌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새로운 뭐 발견, 재탄생이 됐다. 이런 시기가 또 그런 문화들이 많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많은 분들께서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더 깊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된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희망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대면 공연을 해서 관객도 공연자도 생동감 넘치는 그런 큰 매력이 있잖아요. 그걸 느끼면 좋겠는데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안주하고 있고 막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너무 바보 같은 짓인 것 같고 이제 대면으로도 비대면으로도 이제 익숙해져 가야 할 텐데 보면은 정말 큰 공연만 이제 체계적으로 카메라가 돌아가고 유튜브에 나오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작은 공연도 카메라로 잘 찍어주시고 그리고 또 막 문자가 오잖아요. 뭐 어디서 온라인으로 예술을 하는데 꼭 시청해주세요. 이런 문자들 다들 받으셨죠? 안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유튜브에 찾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희소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진짜 기록용이 아닌 이상 딱 그때만 공연 영상을 틀고 이제 뭐 나머지는 어떤 홈페이지에서 뭐 회원가입을 해서 유료화를 시킨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또 예술의 가치를 낮추지 않는 그런 공연이 많이 생겼으면 그런 대안법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준비하셨으면 하세요. 네, 우선 저도 이제 태경 씨가 말씀한 대로 코로나 덕분에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더 나아가려면 분명히 위기는 필요하고 아마 이 위기가 없었으면 더 많은 문화들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 덕분에 더 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직접 듣지 않았으면 재단 상황을 몰랐을 거고
또 재단에서 나오신 분들도 저희 얘기를 직접 들으셨으니까 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소통의 시간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말씀들 다 잘하시죠. 뭐그 공연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송봉검 선생님이 말하는 법도 가르치셨나 봐요. 아무것도 가르친 것이 없습니다. 셀프로 스스로 배우셨군요. 지금도 스스로 이제 마무리하시죠, 그럼. 예. 네, 얼마 전에 벚꽃이 피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에도 저는 꽃이 핀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꽃이 안 피어도 내년에 피면 좀 어때요? 근데 이렇게 후배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옆에 있는 꽃이 핀다고 나도 지금 펴야 될 텐데 뭐 이런 마음보다 내가 지금은 그 꽃몽울이지만 내년에 피든 내후년에 피든 내가 내 머리를 댕강 자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태계가 되면 좋겠다. 뭔가 희망적인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아는 뭐 그런 그래도 우리가 문화도시에 사는데 그런 서로를 유대감으로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각자 꽃이 이렇게 만개하는 그런 도시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존버보다 즐기면서 버티는 그런 문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자리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존버하지 말고 질버하자라는 걸로 정리가 좀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려고 그랬더니 이창선 선생님이 꼭 한마디를 하겠다고 하니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말 하는지 해보세요. 예, 뭐 여러 가지 말 하려고 하는데요. 짧게요. 진짜요? 네. 네, 그럼 일단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 문화예술인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항상 듣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민회총이 있습니다. 전북 민회총. 예, 전북 민회총으로 오셔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같이 상담하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전주문화재단 이사장님을 꼭 만나세요. 대표이사를 꼭 만나시고요. 그리고 관광문화재단 이사장님을 꼭 만나세요. 예, 대표이사를 꼭 만나세요. 예, 그리고 전북민회총 이사장님을 꼭 만나세요. 이 세 분 다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내가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세요. 예. 근데 안 만나주거나 이야기가 안 된다면 전북민회총으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사실은 저희가 이 문화정책 전국 대토론을 17회나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분과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들을 이야기로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해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제 눈에는 현장에 있는 공연 예술인들이 가장 힘든데 그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정책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 얘기만 뭐 왈가왈부해야 큰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있는 예술인 두 팀을 모시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모셨고요. 어쨌든 굉장히 오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 온 것도 다행이고요. 어쨌든 마무리는 제가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제17회 문화정책 전국 대토론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지쳐 있는 지금 서로 함께 조금은 좀 힘을 내보자라는 의미에서 전북 지역에 이렇게 공연단체 두 팀, 지역의 문화인력 그리고 세 분, 그리고 우리 송봉금님 또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그 기존의 이제 토론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로운 대화를 좀 통하고 공연도 함께 즐기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진행했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인 거리 지켜야겠지만 마음의 거리는 좀 더 가깝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멘트를 할 건데 우리 연습 한번 하게요. 우리 모두 함께 안녕하면 안녕을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안녕.